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지금 뭐 ASUS 제품들 중에서 이제 뭐 AMD 시리즈들, 르누아르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 해외 유튜버들은 벌써 리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리뷰가 올라온 적이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품이 런칭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나라들마다 런칭 일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곳은 아직까지 런칭이 되지는 않았고,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미디어 샘플이라 그래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들이 워낙 이런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에게 먼저 제품을 제공을 하고 거기서 리뷰를 올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일으키는 그런 좀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샘플이 먼저 각 유튜버들에게 가서 그렇게 지금 뭐 리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뭐 예약 판매로만 뭐 이제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각 나라들마다 상황이 조금씩은 다를 거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곧 출시 예정이고요. 뭐 4월 말에서 5월 초순경 제품이 아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답변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질문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ASUS 코리아의 입장과는 다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개인의 생각과 이제 일반 판매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 내용들을 대부분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보면 이제 라인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양에 대한 부분, 소음에 대한 부분, 뭐 가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게 그 제피러스 라인업과 TUF 터프 라인업은 사실은 조금 멀리 있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R7 4800H에 1660ti가 들어가는 제품이 TUF 터프 시리즈에도 있고 제피러스에도 있습니다. 제피러스 G14, 15에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사양이 비슷한데 뭐가 다릅니까? 왜 다른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냐라고 그런 질문이 몇 가지가 달렸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저번에 한번 제피러스랑 이제 터프랑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 라인업에 대해서 대충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ASUS 게이밍 노트북의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고급형인 ROG 라인업과 보급형인 터프 라인업이 있습니다. ROG 라인업 중에서 최상위 라인업은 제피러스입니다. 제피러스 중에서 이번에 출시하는 제피러스 듀오, 제피러스 S, 제피러스 M, 그리고 AMD CPU가 적용이 되는 제피러스 G가 있습니다. 이번에 르누아르 CPU를 장착하는 제품은 제피러스 G14와 제피러스 G15가 있습니다. 그 아래 라인업은 스카 라인업이고요. 스카 라인업에는 17.3인치인 G732, 15.6인치인 G532 모델이 이번에 출시가 되고요. 현재는 AMD CPU가 적용이 된 모델은 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릭스 G 시리즈가 있죠. 동일하게 17.3인치와 15.6인치 제품이 있고요. 스트릭스 G 시리즈도 AMD CPU가 적용이 된 모델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라인업인 터프 라인업이 있습니다. 17.3인치인 706 모델과 15.6인치인 506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AMD 르누아르 CPU를 장착한 제품 중에서 주력 모델은 15.6인치의 FA506과 17.3인치의 FA706 모델이 있습니다. 보급형 라인업인 만큼 가격대 성능비에 주력을 둔 제품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실제로 제피러스는 제일 최상위 라인업이고요. 이제 TUF, 터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엔트리급 라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널 스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터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널도 약간은 스펙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뭐 144Hz 패널이랑 120Hz 패널이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바디 같은 경우도 이제 제피러스나 이제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이제 보급형에 가깝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금액적인 포지션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제피러스는 고급형이죠.
뭐 제피러스 G14도 그렇고 15도 그렇고 실제로 14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신제품으로 나오는 거고 15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뭐 검증된 바디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제품들은 나오면 정확하게 금액이 포지션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부분 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금액은 제피러스도 그렇고 터프도 그렇고 기존의 인텔 제품군들보다는 약간은 더 저렴하게 나와서 고객들 아마 만족시킬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게임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 실행 시 발열과 팬 소음이 궁금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피러스 G14로 베이스 클럭으로 놓고 코딩을 하더라도 소음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열이나 소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피러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 발열 제어가 잘 되는 라인업이죠. 프리미엄 라인업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발열 제어가 잘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 퍼포먼스 CPU가 들어가고 GTX, RTX급 그래픽 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발열이 높아지죠. 발열이 높으면 팬이 더 빠르게 돌게 되고 그러면은 더 소음이 심해집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제품이 좋게 나오더라도 이제 스펙이 높으면 그만큼의 소음은 같이 따라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소음이 굉장히 적은 게이밍 노트북은 좀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셨던 게 아마 TUF 그래픽 카드가 두 종류를 알고 있는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RTX 2060이랑 GTX 1660 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금액이 차이 나는 거랑 비슷하게 한 20만원 정도 가까이 차이가 등급으로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의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봐야죠. RTX 플러스 인텔의 조합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발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구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해외 리뷰어들이 이제 뭐 유튜버들이 리뷰하는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AM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열이 많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RTX 그래픽 카드랑 같이 이제 게임을 했을 때도 발열이 이제 인텔처럼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둘이 나오면 제품을 실제로 보고 뭐 테스트를 해서 리뷰를 해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뭐 구매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인텔 플러스 RTX 조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AMD 플러스 RTX의 조합은 발열이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GTX 1660 Ti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뭐 거의 이제 메인스트림급에서는 약간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이밍으로 쓰시기에는 사실 이 둘 중에 이제는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지원해주는 게임을 한다 아니면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다 하시면 RTX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은 GTX 1660 Ti만 하시더라도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뭐 지금 삼국 토탈화라든지 이런 게임들 하실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가격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게 얼마로 출시가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좀 뭐 정상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격이 궁금한데 i7 9750H의 GTX 1660 Ti 조합으로 비교를 한다면 가격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를 물어보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i7 9750이랑 지금 비교를 한다면 i7 4800H를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TUF 시리즈로 봤을 때는 ROG 스트릭스 라인업보다는 아래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뭐 ROG 제품들보다는 금액대가 저렴하겠죠. 당연히 등급 라인업 자체가 낮으니까. 근데 제피러스 제품들은 아마 그거보다 금액대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금액대는 사실은 이제 뭐 성능을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제피러스는 조금 더 비싸고 TUF 터프 시리즈는 조금 더 저렴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유튜버가 했는 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하셨던데 뽑기 운인지는 모르겠으나 FA506을 직접 구매한 해외 리뷰에서 뭐 144Hz나 120Hz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144Hz 디스플레이가 응답 속도가 느리고 렉이 걸려서 여전히 60Hz를 쓰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한 이제 리뷰어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영상을 이제 참조를 하면서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건가요?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제 해외 리뷰어니까 이제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봤는데 이게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그랬습니다. 240Hz나 300Hz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44Hz를 본다면 이제 그 240Hz를 굳이 이제 계속해서 쓰시던 분들은 144Hz를 보시면 60Hz와 큰 차이가 없이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스타일의 맥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144Hz 패널 자체가 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 패널 자체가 좋지 않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가 아니었고, 240Hz나 지금 300Hz 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144Hz를 달아놨으니 240Hz나 300Hz를 쓰시던 분들이 봤을 때는 60Hz와 별 차이 없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 뭐 아마도 그런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TUF 터프 시리즈 패널이 NTSC 45% 패널인데 뭐 밝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 측정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280니트 정도 수준이었죠. 이게 약간은 밝은 제품이고,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그 ASUS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약간은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서 써주면 아무래도 이제 색감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뭐 NTSC 72%짜리의 300니트 패널과 큰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정도 수준은 되니까 뭐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ASUS를 판매를 하지만 저는 이제 ASUS 공식 채널은 아니죠. 일반 판매자의 입장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 유튜버로서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생각하고 판매를 해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고 이 정도 스펙이고 제가 알고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이나 댓글을 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